황혼이 되면 부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안녕하세요, 소담지기입니다. 황혼이 되면 부부는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크게 싸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네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 낯선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젊은 날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사는 게 팍팍해서 혹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서로를 핥히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던 날들도 많았지요. 이 지긋지긋한 인연 언젠가는 꼭 끝내리라 다짐하며 남남처럼 살고 싶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문턱에 서서 부부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만 삼키는 마지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건 바로 밤에 먼저 잠든 당신의 숨소리를 듣다가 문득 찾아오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 없이 나 혼자 이 넓은 세상에 남겨지면 어쩌나. 혹은 나 없이 당신 혼자 이 험하고 외로운 길을 어찌 견뎌내나 하는 걱정이지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겠죠? 젊었을 땐 혼자가 되는 게 자유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 없으면 밥은 제때 챙겨 먹을지, 아픈 곳을 누가 봐줄지 생각만 해도 목이 메어옵니다. 황혼의 부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큰 싸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언젠가 혼자 남게 될 그날을 상상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은 날에는 참 철이 없었죠. 가끔 크게 다투고 속상한 날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며 모진 생각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이 우리를 황혼의 길목에 세워두고 나니 이제는 그 빈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깊은 밤 곁에서 잠든 배우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콧꼬리 소리가 시끄럽다며 등을 돌려 눕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그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덜컥 겁이 나 슬며시 고개 숙여 그 숨소리가 여전한지 가만히 귀를 대어보기도 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 떠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 단순히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평생 내 곁을 지켜주던 기둥이 사라진다는 것, 내 모든 허물을 알고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절망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는 그 흔한 말이 황혼이 되니 왜 이렇게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지요. 당신이 먼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져 당신이 즐겨 입던 옷가지며 낡은 안경을 보며 내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사랑해라는 말보다 제발 아프지 마라. 당신 건강이 내 건강이다라는 말이 더 진심 섞인 고백이 됩니다. 나보다 당신이 조금 더 오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아마도 황혼의 부부가 나누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나? 앞선 마음이 당신 없는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깊은 곳에 숨겨둔 미안함을 꺼내보려 합니다. 나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입니다. 나 없으면 약 챙겨 먹는 건 잊지 않을지, 혼자서 끼니는 대충 때우지 않을지, 비 오는 날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면 차마 눈이 감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약속은 못 지켰어도 내가 곁에 있어 당신의 꾸준 일을 대신해주던 그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조차 서툰 남편을 보며 혹은 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 한 사발이 그리워질 아내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나의 부재가 당신에게 줄 그 깊은 상실감을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지요. 남겨진 당신이 밤마다 내 빈자리를 더듬으며 홀로 눈물 흘릴까봐, 그 외로움이 당신을 갉아먹을까봐. 그것이 우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잔소리를 보태게 됩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
운동 좀 해라. 이 투박하고 거친 말들이 사실은 나 없어도 당신은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는 절절한 유언과도 같은 사랑 고백임을 이제는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까봐. 우리가 황혼의 문턱에서 느끼는 마지막 두려움은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짧은 고백들 말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당신 만나서 참 고생 많았다. 이 쉬운 말 한마디를 왜 그리 아끼며 살았을까요? 쑥스러워서 혹은 당연히 내 맘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어제 쌓은 앙금이 가시지 않아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내가 먼저 눈을 감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이 어제의 사소한 다툼이나 차가운 침묵이었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깊은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정작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영영 이별하게 될까봐 우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는 믿음보다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까봐 두려운 그 마음이 든다면 오늘이 바로 그 고백을 전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의 투박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당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를 지독한 두려움에서 건져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차마 마주하기 싫었던,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졸이며 떠올렸을 마지막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그만큼 상대가 내 인생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워했던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우리에게 남은 계절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는 옆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참 애썼어.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녹여줄 유일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자가 가장 안쓰럽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소중하고 애틋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소담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